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용호 기자와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킬링필드 언급을 했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이 킬링필드는 1960에서 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주민 학살 사건에 빗댄 겁니다. 납치, 고문, 국민학살 등과 같은 단어를 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킬링필드 언급한 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렇게 좀 강해진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현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상 밖으로 결집하는 보수 진영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은 국민학살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확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서 이 황금폰, 그다음에 계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명태균 특검법은 이 김 여사 특검법에서 명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낸 겁니다.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에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대화한 녹취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쟁용 특검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폰이 계엄 이유라면 특검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황금폰 공개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당사자로 김 여사를 지목하면서 이 계엄의 부당성과 특검의 정당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황금폰과 계엄이 연관이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국민의힘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뜬금없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얕은 수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공세의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오히려 이번 주 예고된 한덕수 총리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이 국민의힘은 이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비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을 편가르고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SNS에 올린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입니까? 라는 발언에 대한 일침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가치관에 따라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광주에서의 반대 집회는 안 된다는 발상은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은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이 대표의 발언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의 발언을 지역주의나 편가르기로 문제 삼으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